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인곡의 속편, 감녀와 을녀 두 여인이 등장해 화자가 둘이다. 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간곡하게 노래했다. 충신연주지사 무슨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주인님, 임금님, 사랑해요 라는 노래. 임금님 사랑해요 노래 끝. 우리말로 표현한 작품 중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오시죠. 서정 가사고 양반 가사고 정격 가사라고 되어 있는데 쌤 도대체 가사가 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일단 생긴 꼬라지는 꼬라지라고 하면 안 되지. 생긴 형태는 운문이야. 그래서 형태상 운문. 하지만 내용은 산문. 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밑에 봐. 3, 4조, 4, 4조의 사음보로 하고 싶은 말 계속 늘려서 쓰면 그게 가사야. 정말요? 옆에 봅시다. 그냥 읽어만 볼게요. 저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디어이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야 이별하고 해다저 저문날에 누를 보라 가시는고 하면서 요렇게 네 덩어리로 끊어 읽으면 되게 자연스럽게 읽힌다고. 언제까지요? 하고 싶은 말 끝날 때까지. 쌤, 세 줄로 쓰여지고 사음보로 쓰여진 거 있는데요. 그치? 시조 있지, 시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조를 붙여서 끝없이 계속 이어서 쓰면 돼. 할 말 끝날 때까지.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운율로만 따지면 시조하고 똑같다. 그냥 가사 던져주고 운율 형성 방식이 같은 거 찾으세요라고 하면 시조 찾으면 된다. 그렇게 보시죠. 다음 정격 가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맨 마지막 줄을 낙구라고 하거든요. 맨 마지막 줄 낙구가 글자 수가 3, 5, 4, 3 혹은 3, 6, 4, 3 이런 식으로 끝나면 정격 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 있을까? 여기 잠깐 볼게요. 한 장만 넘겨. 여기 라 얘가 맨 마지막 줄이야. 얘가 낙구야. 낙구. 각신님 다리야 카니와 구준비나 되쇼서 3, 6, 4, 3 요렇게 끝나 있지. 글자 수가 3, 6, 4, 3 그래서 낙구가 3, 6, 4, 3, 3, 5, 4, 3 격을 갖추어 두었구나. 정격 가사. 근데 쭉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만날 수 있는 가사를 보면 정격 가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럼 궁금해 해야지. 그러면 글자 수 어긋나 있어서 3643, 3543 아닌 애들은 뭐라 그래요? 변격 가사.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됐고 해석 나와 있고 여기 볼게요. 정철이 전남 창평에 은거할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읊은 연군가사 임금님 사랑해요 가사 삼위인곡의 속편에 나타난다. 삼위인곡에 함께 가사문학의 백미 최고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런 거. 삼국지 시절에 총나라의 마씨 집안의 아들들이 그렇게 똘똘할 수가 없어. 그 중에 첫째인 마량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특별하게 더 똘똘해. 근데 걔가 눈썹이 하얘. 백미, 하얀 눈썹.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런 뜻입니다. 가사문학의 최고로 꼽히는데 삼위인곡에 비해서 순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으며 한자어 많은 거 아니야.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사는 보통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두 선녀의 대화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상대의 여인, 보조인물, 저는 이 보조인물을 갑이라고 할 거예요. 갑이라는 여자가 어머 언니
달에 있는 백옥경에 살아야 되는데 왜 지상에 내려와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작가의 분신에 해당하는 여인, 을이라는 여인이 대답하며 서러운 사연과 사모의 정을 토로합니다. 작가는 이 말 중요하네요. 빨간색. 임금을 떠나온 자신의 처지를 천상에서 님 모시다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의 신세에 빗대어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왜? 공감을 얻기 위해서,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리기 위해서 정도. 이제 올라오시죠. 빠르게 해석할 거예요. 밑에 해석도 잘 나와 있으니 저는 시험 포인트에 요런 걸 물어본다 라고 확인을 할게요. 자, 미리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가는 갑이고요. 나는 을, 다는 갑. 그 다음 을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장 넘겨서 여기 을, 아유, 을려. 엄청 말이 많네. 또 을. 그랬더니 라, 갑. 마지막에 조언해준다. 라는 것.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지. 감녀 대사가 뭔가라고 해서 세 군데만 찾아놓고 나머지는 다 을이 을려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 외우면 되지.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죠. 시작합시다. 저기 가는 저 각시 을려를 본 거야. 감녀가 을을 봤지. 어디서 본 듯도 한디어이고 어디서 본 적이 있군요. 너 원래 있어야 할 천상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너 원래 여기에 있어야 하잖아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갑이라는 여자랑 을려 모두 천상백옥경, 하늘에 있는 신선들 사는 동네, 옥황상제 사는 궁궐. 일단 확인해야 될 건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구나. 갑녀, 을려는 둘 다 원래 신분이 뭐다? 선녀다.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져서 저물어가는 날 하강적임이지.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물음표. 그리고 요 앞에다가 질문 큐. 갑이라는 여자가 을이라는 여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 언니 하늘의 궁궐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지상으로 내려와 있어요? 혹시 쫓겨난 거?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갑녀의 질문, 백옥경을 떠난 이유. 어머, 내 여이고 너로구나. 여기에서의 너는 누구야? 갑이지. 내 사설 들어보. 내 이야기 들어볼래? 네, 을려. 자, 이제부터 구구절절 뒤로 이어지는 건 을려의 사연이 이어지고 있는 거겠지. 내 얼굴, 내 모습, 내 행동이 님 괴함즉 님이 사랑할 듯 하지만. 여러분들 중세국어 배웠으니까 우리 해줄 수 있는 말 있지 않나? 이 시절의 얼굴은 형체, 모습인데 오늘날의 얼굴은 모가지 윗부분 안면이죠. 의미 이동 축소 확대, 의미 축소지. 왜? 예전에는 얼굴 하면 이거 전체인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요만큼만 하고 있는 거니까 의미 축소지. 의미 축소된 단어 중세국어에서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 말쌈, 놈, 이런 애들 있었지. 어와 내여이고 내 사설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내 모습 내 행동이 님의 사랑받음즉 하지만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큰 따옴표 너로구나 라고 여기실 때 너 괜찮다 내 옆에서 시중 들어라 라고 하셨을 때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 허튼 생각이 전혀 없었지.
근데 이 동네 짱인 그 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약간 마음이 좀 들떠서 업돼서 살짝 좀 오바한 모양이지. 이러고 하면서 데이트하면서 네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빠 오늘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혓짧은 소리 하니까 이게 왜 이래? 왜 오바해? 막 이러고 왜 이러지? 막 그런 거지. 기분이 나빠졌나? 아래야 교태야 이래야 교태야 아양도 부리고 교태도 부리고 어지러이 하였던지 어지럽게 했었던지 반가워했던 낯빛이 얼굴빛이 얘와 옛날과 어찌 달아신고 달라졌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님의 괴얌직하다 너로구나 라고 여기셨다. 요거는 과거 님의 태도지. 과거 님. 그래서 내가 이래야 교태야 어지럽게 굴었던지 나의 태도 님을 너무 정신사납게 했어. 그랬더니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달라지셨을까 라고 하면서 현재 잊혀진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님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졌다. 그 원인을 내가 너무 정신사납게 해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 심사숙고해 봤더니 내 몸이 지은 죄 산같이 쌓여 있으며 내 몸이 지은 죄 산같이 쌓여 있다. 누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자책. 근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게 어떻게 산처럼 쌓여 있어. 쓰여져 있는 표현법은 과장.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겠는가. 누구 탓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물음표 동그라미. 우리 물음표 동그라미면은 무슨 법이었었지? 서리법. 원망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사자성어 수원수구. 말 그대로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서럽게 풀어 헤아려 봤더니 세상에 그것이 모두 조물주 탓이로다. 뭐야?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면서 조물주 탓하고 있잖아요. 조물주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운명인가 봅니다. 이별이 나의 운명인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별을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내 팔자인가 봐요. 이렇게. 체념이 살짝 들어갔더니 감녀가 얘기해주죠. 아니 언닌 잘못한 거 없어요.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라면서 위로해주고 있지. 아니에요. 맺힌 일 마음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을 님을 모시고 있어 본 적이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잘 아는데 물같은 얼굴 님의 물같은 얼굴 무슨 투명의 그 엘리멘탈 개처럼 이렇게 엘리멘탈 다 봤어요? 물같은 얼굴 해석은 연약한 얼굴 몸 역시 의미 축소된 단어.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고 아 우리 오빠 몸 약한데 잘 있을까? 춘한 봄에 추위 고열 괴로운 더위.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추위 더위 속에 어찌하여 지내시며 아 우리 오빠 추위 더위 다 잘 타는데 괜찮을까? 추일 동천 추일 가을 동천 그냥 겨울이라고 해석해. 가을 겨울은 누가 옆에서 모시고 있을까? 죽조반 그 뭐야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메인 디쉬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밥 먹기 전에 죽으로 이제 속을 좀 데피는 거지. 그게 죽조반, 에피타이저. 조석, 아침, 저녁, 외, 밥이라고 해놨는데 진지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이거 궁중 용어예요. 진지는 예와 같이 지내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는가? 자, 살펴볼게요. 몇 군데다가 체크해 봅시다. 편하게 지낼까? 추위와 더위는 어떨까? 가을, 겨울 잘 지내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잠은 잘 자고 있나? 이런 거야. 아, 우리 오빠가 투자했었던 그 주식값 잘 올랐나? 땅값 많이 올랐나? 이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님에 대한 염려 요렇게 쓸게요. 님에 대한 일상적인 일 혹은 사소한 일을 염려하고 있다. 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사소한 거, 일상적인 걸 걱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세심하다는 얘기지. 그만큼 사랑해요. 이 얘기인 겁니다. 됐을까? 됐고. 네, 해석은 다 해드렸으니까 다음 페이지. 송미인곡의 전개 방식. 가사는 보통 서사, 본사, 결사 요렇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 대화 구조는 전체 줄거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조금 있다가 딱 1분 읽을 시간 드릴 거예요. 밑으로 내려옵시다. 송미인곡의 두 화자의 여자, 두 화자의 성격. 첫 번째, 감녀. 하소연을 유발하고 말이 빠졌지. 요 말이 빠졌어요. 무엇을? 질문을 통해. 어머 언니 여기에서 뭐해요? 질문을 통해 을려의 하소연을 유발하고 극적으로 작품의 결말을 짓게 합니다. 아까 기억나? 맨 마지막 낙구 누구 대사였어? 갑의 대사였어. 갑으로 시작해서 을려가 쭉 하소연하고 갑이 마무리 지어준다.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합니다. 보조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을려죠. 신세한탄합니다. 전체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중추적 역할을 하고요. 중심 화자입니다. 라고요. 자, 갑자기 질문. 그러면 이 글의 작가 정처를 대변하는 건 누구야? 갑이야, 을이야? 둘 다야. 이렇게. 그게 중요 포인트인 겁니다. 감녀, 을려 모두 작가의 대변인이다. 둘 다 작가의 대변인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도 정철이 하는 말이고 을이 하는 말도 정철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두 인물의 대화 형식의 방식을 취합니다. 주제를 드러내죠. 감녀와 을려는 편의상 붙인 거고요. 을려는 주저리 사연 이야기하고 갑은 짧게 대화에 개입하면서 살짝 말짱 붙여줘. 사연은 사연대로 길게 풀어내고 대화 상대자가 개입하거나 위로하거나 공감합니다. 사연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의할 수 있는 절실한 사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려가요의 화자와 송미인곡에서의 화자의 성격. 여기 체크. 님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 옆에다가 요렇게 쓸게요. 3위인곡 원편 1편에서는 원망한다라 그랬지. 3위인곡하고는 달라. 3위인곡에선 아, 나 잊어버린 거야. 왜 안 불러? 이런 얘기 있을 거거든요. 송미인곡의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유교적 도덕. 이렇습니다. 당대의 모범적인 여인사. 이 말 중요하죠. 왜 무조건 절대적으로 사랑만 하고 모든 고통은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 신하로서 군주를 비판하지 않는 작가의 유학자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학교에서 송미인곡이 시험범위다, 삼위인곡 시험범위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반드시 예, 한 세트 문제 나올 겁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송미인곡이 시험범위, 삼위인곡이 픽스 되면 삼위인곡이 범위다, 송미인곡 해야지. 송미인곡이 범위다, 삼위인곡 해야지. 그렇게 나갈 겁니다. 됐고요. 여기 네모 친 거랑 여기 위에 요만큼 줄거리 있죠. 여기 요만큼 줄거리. 여기 읽어보시는데 여유 있게 딱 1분만 드릴 거예요. 지금 천천히 읽고 다음 페이지 시작. 네, 다음 페이지 넘어올게요. 여기에서 뭐 볼 거 있나? 오케이, 없어. 자, 시작합시다. 아, 우리 오빠 밥 잘 먹고 추위 더위 잘 타는데 잘 있을까? 아, 잠은 잘 자나? 아, 에피타이저 잘 먹고 있나? 아, 누가 모시고 있지?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헤어져 있는 그녀는 아주 잘 지내. 잘 못 지내는 건 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말고 니들이나 밥 잘 먹고 다녀. 이러한 것들. 다시 찍어드릴게.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알자 했더니 하루 종일 님 생각하다 보니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어머, 내일이나 님이 올까? 아니야. 여기에서의 사람은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야.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물음표. 내 마음 둘 데 없다. 싱숭생숭하다.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괜히 우울해져.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지. 어디로 가잔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집에만 이렇게 처박혀 있다가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님이 계신 곳 쪽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구름이 잔뜩 껴 있어.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님 계신 곳이 보이지를 않아. 구름은 칸이야. 구름은 말할 것도 없고 안개는 무슨 일인가. 색깔 미리 체크해 놓죠. 구름, 안개 두 군데다가 더 미리 체크할게요. 밑에 나오는 바람, 물결. 얘네 때문에 님이 보이지도 않고 님의 소식이 나에게 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색깔 칠해 놓은 거 님과 나 사이의 나쁜 놈들, 간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애물, 방해물 정도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신이야 방해물이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은 가니와 구름은 말할 것도 없고 안개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쟤 때문에 안 보이는데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 이 시절에 하늘에 떠서 반짝이는 건 무조건 임금님이야. 이렇게 임금을 어찌 보며 지척 가까운 곳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천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당연히 바라볼 수가 없죠. 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사람이 올까? 이건 궁금해서 물어봤지. 도대체 구름과 안개는 무슨 말일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지. 가까운 곳도 모르는데 천리를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얘는 당연히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서리법. 산에 올라와선 답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갈 거예요?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라고 했더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님의 소식을 가져올 사람이 배 타고 와야 되는데 배가 오지를 못해. 바람에 물결에 어수선하게 되었다. 화살표. 배 안 떠. 배가 안 떠. 님 소식 가져올 사람 못 와. 못 와. 님의 소식 계속 몰라. 뱃사공은 어디에 가고 빈 배만 걸려 있는가? 얘는 빨간색 체크. 지금 빈 배 어때요? 뱃사공 없이 외로워. 혼자야. 누구처럼? 나처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학교 쌤이 얘는 빈배도 외롭고 사실 화자도 외롭잖냐? 똑같지 않니? 네. 그러면 감정이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대놓고 감정이입 하나 나올 거거든. 이렇게. 빈배만 걸려 있는가?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내려다보니 님다히 님 계신 쪽에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놓치기 쉬운데요. 요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집에 있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고 저는 화살표로 요렇게 할 건데요. 물가로도 내려오고 그래서 옆에다가 요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6줄 묶어 놓은 가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한 군데다가만 더 체크할게요. 집에 있다가 산에 갔죠? 물가로 갔지? 물가로 갔다가 다시 모첨 찬 자리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하시면 된다. 님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모첨 차가운 자리. 모첨이면 초가집. 차가운 참 차가운 자리. 맨바닥. 찬 바닥이지. 어떻게 돼요? 오래 자면 입 돌아가지. 이렇게. 자우림의 노래도 있는데 아저씨 이런 데서 자면 큰일 나요. 노숙자에 관련된 노래가 있었죠. 모첨 찬 자리. 화자. 괄호 열고 작가의 현재 처지를 나타내는 거지. 화자나 작가의 현재 처지입니다. 나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모첨 찬 자리에 한밤중에 돌아오니 반벽청등 벽 반쯤 걸려있는 청등 푸른색 둥은 누구를 위하여 밝혀져 있는가? 당연히 님을 위해 밝혀 있겠지. 서리법. 다음 반벽청등 얘는 확실히 감정이입이라고 하실 거예요. 외롭게 쓸쓸하게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는 뭐야?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기능상 같은 것 찾기 1, 2, 3, 4, 5번 중에 감정이입 찾으면 돼. 근데 감정이입 찾는 거 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울 게 없어. 요것만 생각하면 돼. 사람이 아니야. 근데 기뻐하고 슬퍼하고 감정을 표현해. 이렇게. 그러면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제에서는.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감정이입 찾으세요라는 문제 나오면 사람이 아닌데 울고 웃고 그런 애들 찾으면 돼. 그게 감정이입이다. 말이 빠져 있죠. 어디가 있어? 산에 오르며 내리며 여기저기 헤매며 방황했더니, 그렇죠. 이 여자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 산 타고 내려와서 강가에 갔다가 적어도 한 12km 정도는 걸었어야 되는데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풋잠 동그라미, 여기에서 님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님과 일시적 재회, 정성이 지극하여 꿈의 님을 보니, 꿈에다가 님의 일시적 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거예요.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 고운 얼굴이 반이 넘게 늙었구나. 아, 우리 오빠 잠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나 봐. 마음에 머금은 말씀, 그리운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마음에 머금은 말씀을 실컷 사래고자 했는데 세상에 눈물이 주르르르르.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메워오니, 꿈속에서의 님을 만났는데 오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울다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좀 진정이 돼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오련된 개숑, 방정 맞은 닭 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는가. 잠을 깨어버렸죠. 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거니까 오련된 개성도 간신 방해물 똑같은 거네요. 아니야. 그게 포인트예요. 밑에다가 그냥 대놓고 쓸게요. 오련된 개성은 간신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얘네하고 다른 애야. 아, 허사로다, 헛일이로다. 뭐가 헛일이야? 아, 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것이 허사로다, 헛일이로구나. 이 님은 어디를 간 것인가?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빨간색 어여쁜 그림자. 중세국어에서의 어여쁜 무슨 뜻이었지? 어엽디 여겨, 가엽게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그림자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그러면 얘도 역시 어여쁜 그림자, 감정이입. 자, 저는 셋 다 됩니다 라고 보지만 여기 칠판 잠깐 보세요. 빈배, 반벽청 등, 불쌍한 그림자, 저는 셋 다 감정이입이라고 봅니다. 근데 학교쌤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로구나. 그래서 생각해. 살아서는 님 못 만나. 죽어야 돼. 차라리 쓰여디어 죽어서 낙월, 지는 달이나 되어야지. 낙월, 지는 달이나 되어야지.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반듯하게 비춰야 되겠다. 그랬더니 을려가 위로, 감녀가 위로해주면서 얘기하지. 각시님, 달이 약하니와 달은커녕 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굳은 비가 되세요 라면서 조언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낙월, 지는 달은 시각적이죠. 하지만 굳은 비는 어때?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갑자기 내리는 비니까 비에 맞아서 젖을 수도 있죠. 촉각적이지. 낙월, 지는 달은 어디 있어? 멀리 있어. 하지만 굳은 비는 어때요? 가까이 있지. 낙월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인식하기 어려워. 여러분 최근 며칠 사이에 달 본 적 있어요?
그쵸? 없다고 그래. 달들. 요즘 반달이죠. 8월 30날이 보름날이야. 보름달 떠. 근데 8월 31일이 달과 지구의 근지점이에요. 한 36만 킬로 정도 돼. 그래서 30날 보름달보다 31일 달이 더 밝고 크게 보일 거예요. 올해 이번 달 다음 주에 이렇게. 그렇다고. 어떻게 하냐고? 어린이 천문대 구경 가서 받아온 달력에 그렇게 써 있었거든. 이렇게. 아무튼 그렇다. 낙월은 인식이 어려워. 있는지 없는지 몰라. 하지만 구준비는 어떻게?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없어. 정리할까? 낙월은, 아이구야. 낙월은 소극적이라면 구준비는 적극적인 거지. 아유, 언니가 그리워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이렇게 말할 거라고. 됐을까요? 오케이. 됐고, 됐어. 밑에 잠깐 볼게요. 꿈의 기능. 결국엔 꿈은 깨야 되거든요. 현실적 절망에 대한 심리적 보상. 충분히 뜻을 펼치 못했고 그만큼 님을 보고 싶구나. 화자의 열망이 허무한 것이구나. 포기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거. 이렇게. 뭐 구준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귀신이 돼가지고 야 나 죽여놓고 너 잘 사냐 해가지고 걔도 같이 죽여놔야지. 나 이렇게 괴롭게 해놓고 넌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못돼 처먹었죠? 다음 페이지. 색깔 구분해서 체크합시다.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방해 요소. 장애 요소. 다음 낙월. 절망감의 표현. 구준비. 가까이 갈 수 있다. 을려의 눈물도 상징해 준다. 구준비. 감정 해소 방식. 마음을 전달하는 간절함. 구준비. 적극적이다.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것보다 제가 아까 앞에서 써드린 말들 있죠. 걔가 조금 더 정리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보는 게 차라리 낫다. 다음 내려와 볼까요? 결말에서 알 수 있는 화자와 대상 간의 거리. 어디 있냐? 뭐 별로 볼 거 없는데. 됐어. 그냥 멀어요 하시면 됩니다. 끝. 송미인곡의 후대평가. 만중이 형님이 엄청 최고라고 그랬어. 만종이 형이랑 춘택이 형도 짱이야 라고 얘기했고, 상사별곡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됐습니다. 일단은 송미인곡 해석을 좀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리고